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5월 1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출근길 잘 출근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미중 관세협정 협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비공개라고 하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우리도 아직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뭐 진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고요. 근데 이렇게 미국이 관세 전쟁을 계속하는 목표가 뭘까요? 이것 좀 한번 짚어보고 5월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서울 지역에 아파트 거래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많이 낮아졌어요. 이게 2022년도 하반기 우리 가격이 뭐 많이 폭락했을 때 그때 수준은 아니지만 좀 버금갑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5월 달에 분양 물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양 좀 1, 2, 3, 4월에 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5월 달에 계속 있는데 제가 5월 초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가지고 올려봤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속 첫 대면 열렸습니다. 토요일 날이죠. 우리나라 시간 현지 시간으로는 10일인데 이런 얘기가 뭐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뭐 이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80%면 수익률이 보통 기업체들이 20% 15%인데 관세 80% 갖고 팔아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중국이 히토를 던지면서 한 방 먹어가지고 이게 조금 트럼프가 좀 정신을 못 차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과도하게 어느 YTN에서 이렇게 에디터픽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썼는데요. 지지율 박살 뭐 이런 거는 트럼프 슬럼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결국 중국의 SOS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이 상태로 계속 가긴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중국은 이럴 걸 알고 대비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원해서 지금 이 회의가 열렸는데 협상이 과연 잘 될지 안 될지 뭐 아시는 베센트하고 허리퐁 둘이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이 미국은 뭐 진전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 답이 나와야 되는데 살짝 뭐 조금 흘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완벽하게 됐다라면 벌써 좀 발표를 했겠죠.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원화 환율이 갑자기 절상됐잖아요. 대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요 뉴스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한경에 나왔던 뉴스 그 헤드카피인데요. 미국 환율 압박하나 요동치는 아시아 외환시장. 이게 중요합니다. 대만 정부 통화절상 용인설이 살살 나오고 있어요. 이 일본이 플라자 합의 때 통화 절상 시킨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또 TSMC 말 중요한 데다가 중국하고 지금 대척 관계잖아요. 대만이 그러니까 미국에 기대다 보니까 미국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만 달러가 이렇게 변동폭이 30년 만에 최대인데 뭐 나중에 환위험 뭐 환노출하고 환해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환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동안은 그거를 환노출시켜 놨어요. 자국서 해지 못한 현지 생보사 이거 뭐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대만의 많은 돈들이 미국 국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 NDF 시장도 달러 대량 매도. 그래서 원화가 좀 절상했어요. 이번 주부터 좀 아까 말씀드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금 했죠. 마쳤습니다. 근데 아직도 내용이 없어요. 그 한국은 변동성 커지자 대응책 고심. 지금 우리나라도 진퇴양난입니다. 이런 목표가 뭘까요? 이렇게 약달러를 계속 원하거든요. 미국은 약달러가 됐을 때 일본하고 플라자 합의 때도 약달러잖아요. 엔화는 강세를 만들고. 근데 이게 덩달아서 대만이 지금 움직이면서 원화 강세가 나오고 있고 이거를 이제 원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수출은 잘 안 되고 미국 수출은 소비가 되고 뭐 이러면서 뭐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추려다는 명분을 갖겠죠. 근데 이제 관세부터 터뜨렸어요. 예전하고 틀리게. 관세는 100년 전에 한 번 했었고 지금은 안 했었는데 이걸 던지다 보니까 이게 막 꼬였죠. 여러 개가. 그러면서 이 달러를 이제 만약에 약달러가 되면은 달러가 많이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약달러라는 얘기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계속된다는 얘기고 그럼 무역 적자가 됐다는 얘기는 원화는 절상되고 약달러는 이루어지고 달러는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를 다 쓰고 있으면 이게 망하지 않으면 겨우겨우 유지하는 기축통화하고 또 유지되는 묘한 모습이에요.
이게 목표가 이건데 이게 세 개가 동시에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좀 지위가 흔들리겠죠. 흔들리는데 미국은 이걸 원하는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는 될지 안 될지는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되게 혼동스럽잖아요. 미국의 행보가 좀 어떻게 보면 악동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유럽도 미국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아시겠지만 브릭스에서 그 사우디하고 유럽 중동 국가들이 몇 개가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페트로 달러라 그러죠. 무역 저 석유 결제를 갖다가 달러로 하는 거를 갖다가 좀 파기를 했습니다. 파기를 했고 미국에서 도와주는 국방 그 지원 약간 약조도 또 파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브릭스를 들어갔어요. 중국이 껴있는 러시아 이런 부분이 지금 변동성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세계 무역하고 정치적 상황들이 그래서 좀 혼돈스럽다 이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관세 협상을 하는 이유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쓰는 돈보다 버는 게 적어요. 계속 빚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풀어서 자꾸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자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2013년인데 25년 이게 갑자기 여기서부터 급하게 올라갑니다. 시나리오상 이렇게 2049년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안을 내렸는데 이게 과연 스토리가 어디로 갈지 일설에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가지고 잘못하다가 트러블 생기면 신속한 3차 뭐 이런 전쟁도 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건 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두 나라 그러지 않고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 난망합니다. 제가 볼 때. 지켜봐야겠죠. 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 추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급변 이렇게 이유를 써놨는데요. 보시면 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평균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제가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2021년부터입니다. 이거는 요건 보지 마시고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예요.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2022년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나서 평균 가격이 12억 대까지 가려다가 주저앉았다가 7억 8천까지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왔죠, 이때. 뭐 전국적으로도 비슷했을 거고요. 그리고 8억대 이렇게 유지하고 이게 한 6개월 갑니다. 그러고 나서 2023년도에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던지면서 시장을 뭐 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게 급격히 내려왔어요. 최근에 금액이 아까 봤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그림을 잠깐 보면 여기서 급하게 갑자기 꺾였잖아요. 이때가 이제 주택 시장 하락기였는데 이때 한 6개월은 기본적으로 갔죠. 그러고 나서 보시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그 특례보험자료는 나오니까 이렇게 다시 올라갔죠. 그러면 힘이 꺾이니까 다시 제자리 가는 것 같다가 또 신생아론 던지면서 또 올렸어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로 갑자기 펌핑이 됐습니다. 심하게. 이번에 서울이. 이게 이제 오세훈이 정말 잘못한 건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5월 달 뭐 10일밖에 안 됐지만 뭐 이 현재 평균 거래 가격이 작습니다. 갑자기 많이 내려왔죠. 이게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렸던 어쩌면 좀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게 서울은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은 정책자금 대출 금리로 수요가 그나마 있는 것 같아요. 조정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신생아론이나 이런 거 해당되는 분들이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주택을 이제 실수요자분들이죠.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샀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판이 바뀌었죠. 이게 어떻게 될지 보시면 갑자기 꺾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5월 말까지도 이 정도 선이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6월 달 되면 시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강남 4구 거래량 볼게요, 여러분. 이게 4월 말까지인데요. 5월 달은 또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더 적을 수도 있는데 보시면 어때요? 372건이던 게 지금 몇 건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다 12건이에요. 12건. 372건 있는 게 12건. 그리고 804건이던 게 이거는 이제 송파구인데요. 73건, 10분의 1 동안. 물론 이제 아직도 신고 기간이 한 20일 남았죠. 18일 정도? 18일 남았습니다. 계산해 봐도 200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여기도 뭐 100개
반토막 수준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구가 다 근데 강동구는 좀 버텼습니다. 강동구는 강남 3구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조금 더 약간 저렴하다 보니까 그것도 비싸지만 여기 좀 거래량이 좀 받쳐지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그래도 200건 정도 좀 올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강남 4구뿐이 아니라 마포, 양천, 성동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성동은 좀 붙어주는데 마포는 거래량이 좀 줄었고 용산은 많이 줄었고 그런데 이 거래량에 지금 5월 달 들고 4월 말 들어가면서 하락 거래들이 좀 꽤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선호하는 아파트들이 조정 국면 들어가기 직전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원래 6월까지는 갈 거라고 봤는데 어쩌면 5월에 시장이 좀 변곡점을 틀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계속 추이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강남구 775건에서 57건, 서초구 372건에서 12건, 송파구는 804건에서 73건, 강동구는 말씀드린 대로 좀 유지하고 있죠. 아직도 20일 남았으니까 350건, 400건 될 것 같아요. 강동구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에 비해서 조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거보단 저렴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 우위 지수입니다. 심리 지수인데 이 5월 5일 날짜인데요. 여기 꺾였다가 5월 5일에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 이틀 3일 연휴가 있어 토, 일, 월 이렇게 연휴였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그 연휴발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좀 편차를 보이는데 보시면 인천은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수도권하고 전국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다들 이제 연휴 때 그냥 놀러 가셨는지 집에 대해서 또 대체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지만 별 차이가 없는데 특별하게 그래도 조금 수요 예측이 가능한 좀 수요가 있는 곳들은 잠시 연휴발 어떤 매수 지수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여기가 100이 이제 기본인데 그래도 여전히 낮죠. 낮기 때문에 그 지방 광역시 한번 볼까요? 5월 연휴발 방문객 수치가 제가 예측할 때는 다음 주에는 이게 좀 약해질 거예요. 요 그림이 조금 꺾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조금 한 50, 뭐 1, 2로 빠질 것 같아요. 더 빠지면은 좀 심리적 변화들이 많은 거고 그 인천은 저점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붙으니까 좀 올라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은 보면요. 여기 보시면 눈에 띄는 그림이 하나 있죠. 쭉 올라온 거 하늘까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역시 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수 지수가 100 넘었습니다. 100을 넘어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계엄 사태 정리되면서 세종시에 대한 말들이 대선 후보들이 얘기 던지면서 세종시가 저점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에다가 미래에 대한 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아주 뭐 시장이 좋습니다. 좋은데 아이러니한 거는 거래량은 많은데 가격이 높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한번 판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전이 일시적으로 또 올라갔는데 대전은 올라갔는데 나머지 지역은 더 내려갔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 얘기는 그래가지고 거래량이 이제 이어지면은 계약으로 이어지면은 이게 수요로 실수요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만약에 계약이 건수가 안 받쳐준다 그러면은 이 가격대에서 여전히 하방 압력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조정이 조금 더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대전 거래량도 뭐 그렇게 뭐 급격하게 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확실히 그 매수 지수가 낮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뭐 부산, 광주, 또 울산도 꺾였어요. 꺾였고 대구는 뭐 여기 보시면 대구, 부산도 10대입니다. 10대. 부산은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부산은 당분간 좀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다. 하방 압력이 계속 진행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분명히 3월에 늘었습니다. 이게 저번 3월 27일까지 보여드렸던 건데 부동산은 자료를 제가 좀 보기 쉽도록 여러분들한테 정리한 건데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데가 수도권하고 서울은
약간 소폭 올라가는 거로 좀 줄었고 그 3월 19일 그 토지거래 재화 확대 재지정하면서 좀 바뀌었죠 패턴이. 그런데 올라간 곳이 전북은 그나마 또 이렇게 하락은 아니고 유지를 했습니다. 유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바뀝니다. 자, 아까는 이제 3월 17일, 24일 이렇게 4월 7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넘어가서 이렇게 빨간 것들이 많은데 여기 이제 세 군데죠. 수도권, 서울, 울산만 이제 버티고 있었고 전북은 이제 꺾였습니다. 이렇게 꺾였는데 이어서 이제 4월 7일 이후에 한 달을 볼까요? 자, 보시면 3월 17일부터입니다. 보시면 어때요? 3월 17일부터 쭉 이어지는 걸 보면은 수도권하고 서울이 있는데 여기 차이점은 뭐냐면 이 0.03까지 갔던 것들이 점점 좀 약세 분위기로 살짝 가는 게 보이죠? 보이실 거고 서울도 0.1, 0.2 오르던 것들이 0.25였습니다. 이때는 확실히 진정돼서 0.08, 0.05 이렇게 낮아져 있는데 이것도 부동산으로는 약간 호의적으로 데이터를 내기 때문에 흐름상 하여간 꺾였다는 건 분명하죠. 여기서 이게 과연 다시 변곡점이 5월 달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울산은 잘 버티고 있고 강세를 잇는 것 같다가 드디어 이제 정체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0으로. 그 세종시가 이렇게 파란 거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세종시가 아까 보신 것처럼 매수가 확 붙으면서 가격도 변동률이 이렇게 상승 곡선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하락 거래도 꽤 많습니다. 전북은 유지하다가 4월 달 들으면서 꺾여가지고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상승은 둔화되고 세종시를 빼고는 나머지가 다 하방 쪽으로 좀 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일부 8개도에서는 하락폭이 조금 준 것들이 있습니다. 0.08에서 뭐 0.05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비슷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리어 경남 같은 데는 하락폭이 늘었다가 조금 진정됐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보시면 파랗게 이렇게 2025년 누계인데요. 2025년 누계 보시면 어때요? 파란 게 꽤 있죠. 뭐 안양 과천하고 안양 동항구 성남 수정 이렇게 좀 상승 분당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2024년에는 다 하락이었습니다. 대부분이 파란 거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2025년 누계고 현재 시점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어때요? 이 오른쪽은 빨간 게 많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분홍색은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둔화가 됐죠. 분당구는 뭐 유지 중이고 나머지 쭉 다 하락 분위기로 가고 있고 수원 영통이 0.43까지 갔던 것들이 여기 보시면 0.03으로 빠졌죠. 그죠? 0.03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힘이 좀 하방을 누르는 게 좀 이어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정책 자금으로 좀 유지가 되는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자, 시흥, 화성, 하남, 여주, 고양, 덕양 5군데 빼고 나머지 10몇 군데는 다 하락입니다. 그리고 이 상승 국면도 자, 동탄 같은 경우에 화성 동탄이 화성이잖아요. 동탄 같은 경우에 어때요? 0.07 그죠? 이렇게 0.07로 좀 유지가 0.38에서 누계거든요.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줄었다가 늘었다 그래요. 근데 폭이 좀 작죠. 자, 0.1이 1에 비하면 10배, 10분의 1이니까 뭐 그렇게 급하게 오르거나 이런 건 아니고 나머지들은 부분이 어때요? 상승폭도 둔화가 되는 건 보입니다. 0.04였던 게 0.01로 가고 그죠? 이 화성은 조금 요번에 다시 올랐고 요번 주에 나머지 분들을 보면은 그 상승폭이 둔화가 되죠. 경기도 광주도 0%대로 내려왔고 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두천, 양주, 의정부 요 세 군데가 요새 조금 강세를 보였었는데 보여다가 다시 0%대로 다시 내려왔다 갔다 혼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커다란 수도권하고 6대 강역시 그리고 지방은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단 세종 빼고. 서울은 상승폭이 분명히 둔화됐고 그럼 전체적인 흐름이 정책 대출 금리가 저금리에다가 55조가 지금 풀려 있는데도 거래가 없다기보다는 이 가격 변동률이 이렇게 못 받쳐준다는 얘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 24년도의 정책 대출 금리 때 상황과 좀 다를 거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은 더 올랐고
금리도 2배고 스트레스 DSR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지금 3월, 4월에 2, 3, 4월에 사람들이 미리 살 사람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가상금리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6월 이후에 7월부터는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많고 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현재 주택 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조정이 다시 한번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수도권 분양 말씀드렸는데 전국적으로 또 많이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5월 초에 말씀드렸으면 좋았는데 여기 써놓은 거 외에도 여러분들 우리도 그 구독자 중에 한 분이 강동 상일 지역의 강일 지역의 민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가 좀 높다고 고민하시던데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축만 고집하실 게 아니라 구축들은 조정들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물론 신축의 장점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9호선 연장 이런 것 때문에 이슈는 있지만 입지가 과연 정확한지 한번 체크해 보실 게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공공 분양에서 분양가가 좀 높은데 본청약 같은 게 제가 볼 때는 참 나쁜 정부입니다. 나쁜 정부죠. 충분히 이것 현재 하는 분양가보다 공공 분양들이 8천에서 1억 정도는 저렴하게 해도 거의 문제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거 감사 들어갔으면 해요. LH를 갖다가. 이 부분은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이고 규모가 500세대 이상 수준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울며 겨자 먹기를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만약에 소득이나 이런 게 큰 문제가 없다라면 그걸로 신축을 받으시면 좋고 근데 부담이 된다 그러면요 그냥 구축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구축 물건 많잖아요, 그죠? 그것도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분양하는 물건들하고 미국이 중국하고 자꾸 다투다 보니까 이 경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부동산은 과연 어떨까 그러는데 하나의 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원화절상이 되면 우리가 만약에 마르라고 하부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패턴으로 가가지고 그 패턴이 간다. 예전에 일본이나 독일은 미국 말을 잘 들었지만 전쟁 끝나고 얼마 뒤였으니까 지금은 좀 틀리잖아요. 중국이 벌써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미스매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손뼉을 이렇게 쳐야지 소리가 나고 판이 되는데 미국이 손뼉을 쳐달라 그러는데 지금 다 빗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손뼉 치고 시태잖아요. 중국이. 게다가 인도, 사우디 자꾸 빠져나가요. 그러면 요번에 좀 혼동스럽죠, 사실. 혼동스럽고. 그 부분이 우리가 추이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뉴스나 이때 나올 것 같은데 그 흐름을 잘 보시면서 원화 절상에 대한 국채를 사신 분이나 이런 분이 계시면 환해지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중에 마포 신축과 입지 공동 레미안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신축이 좀 너무 올랐습니다. 제가 봐도.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나 그쪽 분들은 그랬죠. 강남에 비하면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죠? 투자해가지고 갭 투자해서 차익이 남은 사람들이 갈아타는 이런 수요 외에는 정상적으로는 그거 사기 힘든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공덕 레미안이 입지는 더 훨씬 좋잖아요. 이 부분이 3, 4억 차이 나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 3, 4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이 목표가 어딘지 투자하고 차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시라면 좀 무리가 돼도 저번 주에 그 얘기 들었잖아요. 포모하고 포프 현상. 살려고 그러는데 비싼 것 같고 살려고 하는데 뒤처지는 것 같고 근데 예전에는 살려고 그러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다 샀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구독자님처럼 지금 상담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고민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격 저항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마포 공동 레미안 가보시면 거래량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 신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단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좀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저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칭해가지고 하락거래, 상승거래가 있죠. 요거 다음 주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마포 하락거래하고 상승거래 분위기, 거래량 이거 체크하시면
전반적인 흐름이 좀 보이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공인중개사한테 잘 부탁하시면 나오는 호가보다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남 교사는 좀 비싸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큰 부담이 안 된다라면 분양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강일동은 아까 말씀드렸죠. 입지가 본인의 어떤 소득이 감내할 수 있으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좀 비싸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무리가 된다 그러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무리가 되면 지금 거래량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자, 그래서 일단 좀 혼동스러울 텐데 여러분 좀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가지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지금 올라가던 것들이 일단 스톱이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토지거래 확대 재지정 그게 서울 강남상과 용산 빼고 다른 데 상관이 없잖아요. 잠삼대청이라 해서 거길 풀어준 건데 왜 옆에가 덩달아 그러죠? 이게 이제 세력들하고 언론들이 펌핑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그 따라서는 게 일단 따라 붙었어요. 붙었는데 갑자기 확 꺾이잖아요. 뭔가 이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승은 아니었다. 이건 다 누구나 아실 거고. 다만 이제 변수가 원화절상인데 그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주중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드릴 말씀은 절대 조급해하지 마셔라. 그리고 목표를 좀 확실하시라. 내 집 마련에 대해서 내가 투자인지 실거주인지 이 비중을 본인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절대 그리고 부부가 계시면 부부가 의견이 통일돼야 됩니다. 한 분이 반대하시는데 하면 절대 안 좋습니다. 그치? 그것 좀 명심하셔서 누가 주권이 있고 조금 더 비중이 좀 강하시더라도 부부간에는 꼭 협의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꼭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